2019년 6월 친형이 반지하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이후 형이 사정상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돼 형 친구가 4개월간 그 집에서 살았고 이후에는 동생인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요. 악취가 너무 심해 원인을 찾던 중 장판을 들춰보니 시멘트가 다 젖어 있었고 심한 곳은 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말했더니 처음 집을 계약할 때 반지하이기 때문에 환기는 필수고 가끔 보일러도 가동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며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이 1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또 장마가 계속되면서 또 이렇게 곰팡이도 피고 피해 입으실 것 같아요. 반지하에 또 사시다 보니까 이제 근데 물까지 고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심각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 집주인이 당연히 뭐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중요한데요. 민법에는 임대인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이제 주택에 거주를 하잖아요. 네. 그럼 임대인은 그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맞게 건물을, 주택을 이제 관리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자신의 어떤 잘못이 없는데 네. 집 상태가 도저히 이게 임차 목적에 맞게 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네네. 그럼 임대인한테 수리를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뭐 악취가 심하고 그다음에 장판을 들춰보니까 막 다 젖어 있고 예. 그러면은 잠도 제대로 자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떤 임차인의 정말 고의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한테 수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 계약 기간이 지금 1년이나 남아 있는데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결국 임대인이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런 법률적인 구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언제 채무를 불이행한 거냐? 이 집의 임대인의 채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정상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다 라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수리 미이행을 근거로 이제 계약 해지를 하려면 네.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 과정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없을 정도다라는 걸 입증을 한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이제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가 예.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입증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네. 자, 만약에 정말 집주인의 말처럼 환기도 전혀 안 시키고 보일러도 한 번도 틀지 않는 등 세입자 입장에서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면 세입자에게도 어느 정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정말로 이런 어떤 손해 발생에 임대인의 책임도 있고 임차인의 책임도 서로 경합한다. 그러면 손해를 분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좀 까다로운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임차인이 어떤 잘못했는지 임대인이 사실 증명하기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환기 안 시켰다든지 보일러 안 틀었다는 거를 어떻게 또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CCTV를 뭐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실무에서 정말 임대차 분쟁이 생각보다는 네. 정말 어려운 이유가 각자가 할 말은 되게 많은데 그걸 각자가 상대방의 잘못을 서로 증명하기란 참 쉽지 않아요. 방금 이인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집이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임차인이 어떤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커졌는지 증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손해 분담하는 걸로 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분야가 또 임대차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입증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어쨌든 들어보니까. 임차인이 잘못해서 네. 집이 망가진데 임차인도 잘못이 좀 경합한다면 손해를 분담해야죠. 분담하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자, 계약 후에 한 4개월간은 실제 계약자가 아니라 친구가 살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계약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거주한다. 이거는 좀 또 상대편이 태클을 걸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알듯이 전대차라는 계약이 성립한 경우인데요. 예. 전대차를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받지 않고 전대차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629조에서
해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임대인이 알게 되면 나는 네. 계약 해지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형이 아니라 동생이 남은 전세 기간 동안 생활하게 될 경우에 계약서는 또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지, 뭐 이 변호사님이 임대차 그 보호법에 따라서 전대차를 할 경우에는 네. 주인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셨잖아요. 만약에 계약 만료 후에 형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세 자금 이런 경우에는 동생이 대신 그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인인 집주인이 동의하면 예.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음. 어쨌든 사적 자치의 원칙,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동의하면 제3자한테 뭐 보증금 주기로 합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이 설령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인 여기서 형이라고 했죠. 형이 동생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그걸 동생한테 이제 양도하는 거죠. 얼마든지 채권 양도도 가능하니까요. 네. 그런데 또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예. 게 채권 양도를 금지시키는 또 그런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우리 이 보증금 돌려주는 이 채권은 제3자한테 절대 양도하면 안 돼. 뭐 이런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양도했을 때 그게 유효냐 무효냐 이게 참 큰 문제가 되는데, 예. 일단 원칙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채권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예, 다만 민법상 예외 규정이 있으면 유효인 경우도 있지만 거기까지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또 양도하는 건 또 금지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쨌든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만하게 잘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 이 아닐까. 사안에서는 예,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